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아경TV 초대석 진행자 정세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국내 동반 성장 토양을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중소기업위원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LS시푸드 회장, 그리고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지는 한 반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회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법정단체로서 경제단체 중에서 130년의 역사를 보유한 가장 오래된 경제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해서 중소기업 정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 등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위원들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님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파트너로서 저희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대한상공회의소 박영만 회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상생과 그리고 또 애로사항의 성장 애로사항에 관한 것들, 성장에 관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박영만 회장님과 잘 협의해서 중소기업 위원들의 정말 의견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위원회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현재 중소기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혹은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요,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현재 펴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명을 돕는 그런 일시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스킬업 정책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데 반해서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아직까지 창업 활성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명을 위한 그런 금융 지원은 좀 이제 지양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말 고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R&D나 그리고 또 인재 양성 위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제 스킬업 부분 이렇게 그런 쪽의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정말 그런 기반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요즘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7월부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부족이나 또 생산 차질 등의 그런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 이제 근로시간 확대나 또 정부의 제도적인 그런 보완과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사실은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고 또 경제 상황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시에 이제 생산 차질이라든가 또 인건비 또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제 단축 지원금이나 또 이제 교대제 개편 지원금 등 같은 이제 그런 근로시간이 단축이 어려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상위범위 조정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의 상생은 사실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이제 문어발식 이렇게 사업 다각화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하고 또 보다 생산적인 일은 이제 대기업이 해서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하든지 이런 일들을 대기업이 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또 비생산적인 일은 중소기업에 넘겨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선진 그리고 지식과 또 기술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또 인력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또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일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을 도와서 그리고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기술과 그리고 또 인력 등 또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또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다시 중소기업은 협력사로서 또 대기업의 사업을 뒷받침해서 동반자로서 이렇게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보면은 대기업과 그리고 또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 협력 관계를 또 다시 2, 3차 협력사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생산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산업 혁신 운동을 또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에 산업혁신 운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불량률과 그리고 또 납기 준수를 정말 납기 준수와 그리고 또 핵심 성과 지표가 60% 이상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이를 통한 또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또 채용에 나서서 또 수천 개의 또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환경의 개선과 그리고 또 공정 및 기술 혁신 또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의 혁신을 좀 지원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좀 이끌어내는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야지 또 진정한 중소기업과 그리고 대기업의 상생 또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이런 게 이슈화돼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한 16.4%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어서 시급이 지금 현재 7,530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그리고 또 월 고정 수당만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도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그리고 또 경영계가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린데요. 사실 좋은 절충안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다 걱정을 또 하나 하는 것이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이제 오를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 속도 또한 이제 노사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실 시장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부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공기영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출범한 이제 4기 위원회를 격차 해소 동반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추진 원년으로 이제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정말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선 동반위의 참여위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과 또 이들 기업의 협력사 간의 이제 격차 해소 협약 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격차 협력 중소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간의 이제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뭐 제값 쳐주기, 뭐 제때 주기, 또 상생 결제로 뭐 주기, 뭐 이렇게 3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 이제 개선과 그리고 또 청년 신규 고용 확대, 뭐 이런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간에 특히나 거래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 역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안들은 뭐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동반성장의 위원들과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반위 구성원 중에 여성위원회 수가 크게 확대돼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이번 동반성장위는 이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의 삼성과 또 현대자동차, 롯데 등 이제 한 대기업 대표 한 8명 하고요. 그리고 또 캠시스 등 이제 중견기업 대표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이제 LSC 푸드와 옴니 시스템 등 중소기업 대표가 이제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하대학교에 이제 김진방 이제 교수님들 학계나 또 연구기관에 계시는 전문가가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때 이제 공익위원 수가 6명에서 이제 9명으로 늘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이제 공익성을 강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한 여성위원들도 4기 때는 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8명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시각과 또 의견을 동반위가 이제 진정한 이렇게 사회적 협의체로 거듭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체급식 전문기업 LS시푸드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LS시푸드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회사는 이제 1999년도 설립 이후에 19년 동안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단체 급식 사업만 고집해온 장인 정신을 가진 회사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이제 오피스와 학교, 공장, 관공서 또 병원 등 다양한 급식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
저희가 한 100여 개 급식 사업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8만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매출액 한 320억을 달성한 정말 아주 건실한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이제 거래하는 고객 및 거래 기업하고 이제 서로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이익을 환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제 뭐 특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거래 기업 간에는 파트너십에 근간한 또 상생을 통해서 또 동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저희 회사가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신세계 이제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신세계 이마트 직원 식당을 2017년도 말에 지명 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입찰 결과 선정이 돼서 이제 2018년 1월에 상봉동하고 창동 그리고 또 이제 목동에 3개 지점을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이제 기업 운영 방침에 따라서 철저한 위생 그리고 또 이제 엄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여서 이마트의 고객들한테 너무나 평이 많이 좋아서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17개점을 다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지금 이제 오픈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SC는 이제 이마트하고의 이제 상생을 통해서 이제 사업장이 증가하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신규 고용 창출이 늘어서 당사의 매출도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직원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의 이런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서 이제 파트너사로 성장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표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저희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성차별 없는 임금 체계 등 이런 경영 방식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투명 경영 원칙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의 안정이 곧 회사의 이제 경쟁력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일과 그리고 가정이 병립하는 그런 기업 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100% 전부 다 정규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90%가 여성인 그래서 여성 중심 기업으로서 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또 그런 문화를 이제 육성하는데 많은 힘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육아 휴직이라든가 또 성별에 따른 뭐 임금 차별이 없는 기업 그리고 또 임신기 여성에 대한 이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그리고 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등 다양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가족 친화적인 그런 기업으로 책무를 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또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서 이제 투명 경영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 경영은 이제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지점에서 이제 운영 결과 보고를 고객한테 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 절차에 이제 철저한 그 준수를 위해서 ISO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또 서울 발달 장애인 이제 훈련센터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도 저희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사랑 평화의 집이라든가 또 성민복지관 등 이제 그렇게 사회복지 기관하고 기관에게 저희가 이제 기부도 하고 또 무료 급식도 제공을 하는 그런 봉사 활동에도 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LS 시푸드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러한 꾸준히 성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아마 매출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제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기업인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 사업만 제가 매진을 해서 매출액이 한 1999년도에 40억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이제 300억대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3.4%의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대기업과 이제 상생을 통해서 이마트하고 이제 파트너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주 전략을 펼쳐서 올해 매출 목표는 400억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최고의 정말 급식 회사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여성으로서 여성 대표의 그런 모성애와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감성 경영을 통해서 이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성이 가득한 맛, 또 그리고 완벽한 위생, 또 그리고 고객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기업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서 더욱 차별화된 그런 단체 급식을 제공하여 왔던 것이 이제 저희 회사가 정말 잘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 이름이 LSC예요. 그러니까 러브 서비스 크레딧, 사랑, 봉사, 신뢰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그런 것을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저희 가슴에 담고 그리고 또 사업에 임하여 온 것이 저희 회사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LS 시푸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중소기업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할 그런 정책 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현안을 논의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각자의 어떤 이해에 치중된 목소리만을 이제 높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이제 적지 않거든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위원회는 경제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이제 위원장으로서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LS 시푸드는 이제 고객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급식 전문 회사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과 또 봉사하고 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이 녹아있는 한 끼 식사를 제가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엔돌핀을 솟게 하고 또 그 결과로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또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그래서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LSC를 사랑해주는 모든 고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또 사랑과 관심으로서 저희 LSC를 정말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위원회와 LS 시푸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악영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